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지하철 객차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바닥만한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떠런치 사진에 하트를 누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을 부러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온라인 세상 한복판에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게시물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계정을 방문하면 텅 빈 공간만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사회성에 문제가 있거나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극현견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98.9%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84.9%가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온라인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가 없어서 라고 답한 사람이 78.6%에 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응답도 31.4%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사생활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가 먹은 점심 사진과 내가 다녀온 카페 사진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치 그 경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시물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추억과 인간관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품처럼 내놓는 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진짜 귀한 보석은 어디에 보관할까요? 당연히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길거리에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순간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나눈 깊은 대화도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식사도 그들만의 금고 속에 고이 간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가장 풍요롭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의 자존감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통제 소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떼글이 적으면 우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외부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이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자존감도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철저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를 내부 통제 소재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든 말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가집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자기 개념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 빈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굳이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게시물을 끊임없이 올리는 행위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상표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유가 곧 미덕이라고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이 바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서로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만 친밀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숨 막히는 환경 속에서 게시물 연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평온함을 선택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라인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진짜 현실에 집중하는 현명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온전히 맛을 음미하고 대화에 집중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세상을 담습니다. 소중한 순간에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합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성향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명품 가방을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동료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 왠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향 비교는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온라인 세상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댓글에 상처받았거나 온라인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수백 명의 팔로워와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를 쌓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화면에 남기는 대신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축하합니다.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을 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온라인 친구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게시물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게시물이 하나도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난 유일한 생존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할 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일까요? 정말 공유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요? 침묵을 선택한 그들이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보다 느껴지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버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텅 빈 게시물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꽉 찬 삶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